준비를 하기보다는 이 DNA가 실제로 병을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병을 예측했을 때 그 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그 데이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회도 많이 가보고 또 논문도 읽어보고 외국에 있어요. 그렇게 거의 준 전문가처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발표를 할 때 제가 시나리오도 따로 없었고 그냥 PPT만 보고 읽었는데도 제가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대상을 딱 받았을 때도 뭔가 뿌듯했어요. 뭔가 이제 제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만큼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셨던 만큼의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제 인생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한 문장은 인생에 있어서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갈 때, 중3 때 당연히 이제 인문계를 갈지 뭐 직업을 정할 때 저는 이제 가족들한테 비밀로 하고 예술고등학교 연기과를 지원했어요. 그때 그렇게 연기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과를 가서 급하게 이제 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연기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 발성, 발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떨리지 않은 것도 열심히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그때 배웠던 게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할 때 지금은 조금 떨리긴 하는데 그때 배웠던 걸 통해서 많은 경험이 되어서 지금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연기를 공부하면서 참 영문학도 공부하고 그 영화를 제작할 때 편집하는 것도 공부하고 이렇게 많은 걸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당연히 연기과를 가고 싶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조금 현실적이었어요. 그 연기과를 가면 밤새 공연 준비를 해야 되고 선배들 뒷바라지 해야 되고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 꿈을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저는 돈을 많이 벌지가 제일 제 인생에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 네이버에 여자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사자 들어가는 직업 말고 승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승무원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래서 항공과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공과를 가니까 저는 연기를 하면서 말을 세게 하고 뚜렷하게 하고 크게 하는 걸 배웠는데 이제 저의 이 발성과 발음을 부드럽고 예쁘게 말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듣기 좋게 말하게 면접에 있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기를 통해서 그런 발성과 발음을 배웠기 때문에 승무원학과를 가서도 잘 적응을 하고 금방 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승무원을 준비하다가 이제 대기업 2군데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최종 면접에서 둘 다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승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에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면 이제 다음 서류가 절대 안 된다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지원했는데 역시 서류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포기를 하고 무엇을 하면 제가 잘할까? 그래서 취업 박람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상담해줬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지내는 게 무척 행복해 보이시고 저도 그 일이 갑자기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영어 영문학과로 편입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인턴도 하고 또 그 당시 영어 성적이 좋았어서 이제 영어 영문학과에 가서 영어 학원에서 일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적도 준비하고 여러 군데 지원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 한 곳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앞에서 이제 첫 수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안 떨리더라고요. 제가 연기과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미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저가 그 영어 선생님이 됐을 때도 안 떨리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른 분야인데도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 당시에 그걸 정말 최선을 다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영어 공부를 계속 하다가 이젠 정말 이제 남들처럼 직장인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많은 선배들 만나보고 그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 선배님이 자기 회사를 칭찬하는 선배님을 처음 만났어요. 다들 자기 회사를 욕하기 바빴는데 근데 그 선배님이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자기 회사가 제일 좋은 게 좀 나의
나의 일하는 걸 터치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만큼 성과도 나오고 또 업무 시간도 조금 자유롭고 연봉도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키가 얇으니까 그때부터 또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곳에 떨어지고 1년 내내 한 2, 30개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넣었던 데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광동제약인데 정말 운이 좋게 합격을 했어요. 그 당시에 광동제약에서 신입사원을 항상 10명씩 뽑다가 80명을 뽑게 된 거예요. 제가 정말 운이 좋게 거기에 얻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영업직이라는 걸 처음 이제 한 달 동안 배우면서 딱 이제 한 달 동안 그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이제 영업직에 딱 뛰어들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항상 이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었잖아요. 거래처에 가서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침착하게 잘 하니까 금방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참 그때도 생각을 했어요. 각각의 분야가 다 다른데 결국 제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다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키워준 원동력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또 이제 애살 있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그 이제 전 직원 앞에서 그 우수 직원상도 받게 되었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일을 할 때도 무조건 다 경험을 해보려고 했어요. 이제 대학생 할 때 이제 조별 과제를 하면 다들 PPT 만들기 싫어하고 발표하기 싫어하잖아요. 저는 그제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팀을 하면 너무 좋았어요. 제가 PPT를 만들고 제가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 대학 시절 아니면 남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기회가 없어요. 저는 직장인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PT 대회 같은 걸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기회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모든 발표를 하거나 PPT를 만들거나 또 이제 전국적으로 큰 대기업에서 많이 대회를 진행할 때마다 모든 곳은 다 지원을 해봤어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처음에 사실 많이 서류도 떨어지고 발표도 떨어지고 했지만 떨어지면서 내가 왜 떨어졌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가 보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는 게 결국 제가 마지막에 이 대회가 제 그 대학 시절 마지막 대회였는데 결국 제 마지막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전에 수백 번의 PT 대회를 진행하고 저별 발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그런 수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경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배웠던 편집 실력 때문에 지금 제가 유튜브 편집을 너무 쉽게 하고 있고 제가 어릴 때 한국과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제가 나레이션을 직접 할 수 있고 또 이제 PPT를 여러 번 만들었기 때문에 그 화면도 제가 PPT로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외 활동을 하면서 만난 인연과 함께 그 둘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걸 지금 이 경제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들 그때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왜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 지금도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걸 눌러야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수익 구조가 나는지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보는 거고 이 시작도 또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운이 좋게 처음에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구독자가 20명이었어요. 그 20명이 이제 제 친구들과 가족들이었고 제 영상도 구독자, 그 영상 시청하시는 분 2, 30명밖에 안 됐어요. 다 제 친구들이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대기업에서 그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대기업 한 부사장님께서 제 영상을 보셨대요. 근데 제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대기업의 교육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의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사람이고 전문 업체가 아니어서 그 대기업에 원하는 퀄리티를 맞춰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이 퀄리티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 그 업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유튜브를 모른다고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런 기회가 저한테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첫 번째 업무를 그 대기업과 진행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또 진행하고 싶다고. 그렇게 참 저한테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시작하니까 그런 기회가 오고 경험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집에서 TV 보고 막 게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들과 다르게 지금 이렇게 앉아서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상을 할지 수상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수상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남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하고 Q&A를 진행했던 거는 분명히 큰 자산이 되고, 제가 10년 전에 배웠던 기술을 통해서 지금 10년 후에 지금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것, 지금 앞에서 경험했던 게 분명히 10년, 20년 뒤에 더 좋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한 5분 남아서 꼭 이게 저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날 때마다 꼭 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불금이 돼서 이제 친구들이랑 일 끝나고 이제 술을 먹으러 시내로 나갔어요. 시내로 나갔는데 이제 금요일 밤이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고 이제 차가 거의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차가 클락션을 너무 울리더라고요. 빵빵 하고 쉴 틈 없이 한 10분 내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미간에 탁 주름이 들면서 아, 저 사람 왜 저러냐, 시끄러워 죽겠다, 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이런 상황이면 너 어떻게 말할 거야 하면 제 친구들은 바로 이제 아, 욕해야지, 뭐라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필리핀 친구 4명이랑 있었는데 그 4명이 저한테 아니야, 짜증내지 마, 분명히 저 차는 안에 응급 환자가 있거나 응급 상황일 거야, 빨리 저 차를 다른 차들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대답을 했기 때문에 많은 충격을 먹었고, 아, 이게 사람은 같은 뇌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 이렇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생각의 차이가 크구나. 아, 정말 저는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참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잘 안 되게 하는데, 그래도 저희 이왕 사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거 경험하면서 사는 게 참 뿌듯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늙어가는 처지에 우리 함께 많은 경험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고요.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